아니 오늘은 그 명태균 게이트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다들 이제 그 명태균 씨가 추가 폭로를 보셨을 것 같고 보니까 검찰이 이 사건을 또 이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수사팀이 예. 아마도 이제 일부가 올라와서 서울에서 필요한 조사들을 하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제가 경찰청에서 진흥수사대장 할 때 이 음. 특수수사에 대한 그 수사 브리핑을 한 2년 담당했어요. 항상 카메라 앞에 서는데 그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요. 이제 어떤 뭐 이러한 증거도 있다는데 이거 수사 안 하십니까? 그러면은 수사 중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이제 뭐 다른 의혹을 제기하잖아요. 요번 같은 경우는 그러면 뭐 대선 후보 홍준표 오세훈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네. 뭐 그거는 계속 수사 예정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게 거의 상투적입니다. 상투적인데 제가 보니까 지금 그 수사가 1막이 이제 종료되고 일막 종료죠. 네, 네. 1막은 이제 창원에서 일어난 일, 네. 명태균과 김영선 막 그 관련자들 일어난 일 그걸 종료하고 제가 보니까 2막은 이쪽으로 서울로 네. 넘겼는데요. 저는 이렇게 될 줄 알았던 게 그때 검사장 회의라고 혹시 이제 들어보셨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때 이후에 검찰 분위기 내부 분위기가 확 바뀌고 오고 있습니다. 아. 당일날 회의를 할 때 이제 일부 사람들은 그래도 이 소위 말하는 윤의 혜택을 본 검사장들이죠. 네. 뭐 있을 수 있겠죠. 네. 일부는. 네. 그래도 우리가 밥값은 해야 될 거 아이가 한마디는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닦아가지고 한 사람이 한마디 했는데 네. 완전히 몰매를 맞을 분위기였답니다. 아. 검찰은 왜냐하면 조직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그런 조직이거든요. 조직이 아니래. 조직이 아니었다가요. 네. 근데 그날 또 박세현 특별수사팀장이 워낙 브리핑을 잘해버리니까 본부장이 네. 뒤에서 이제 그 좋은 말을 흘렸던 사람들이 야, 총장 우리 왜 모았어? 저희 뻔히 알고 모은 거 아니야? 이런 말 했다 그러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네. 창원지검 수사팀 그 길이는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음. 이렇게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한번 물어보니까 이거 어차피 잘못하면 특검으로 갈 확률이 많은데 네. 여기서 뭐 감추고 자시고 빼고 하면은 우리는 나중에 검찰 우리가, 조직에 네. 명운이 걸려 있다. 아.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로는 이제 요거는 해가지고 넘기는데요. 네. 이 특수수사를 하는 사람들이 불문율이 하나 있습니다. 불문율. 네. 수사는 정치판을 흔들지 않는다는 게 불문율입니다. 아. 그러니까 뭐 대선이나 총선에 있으면 그 후보 들어온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그 선거가 끝나고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러죠. 검찰청에 불려가기 싫으면은 빡빡 끼어서라도 당선이 되어라. 예, 이런 말을 주로. 그리고 우선 무조건 대선 후보 출마나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지금 안 하고는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갑자기 예. 여러 사람 이름 떠오르네요. 당선을 떠나서 그런 게 출마를 있습니다. 꼭 해야 되는 사람들. 네. 근데 있지 저는 않습니까? 뭐 중앙지검이 이 사건을 뭐 이송을 했잖아요. 중앙지검으로. 예. 지검으로. 근데 관건은 이제 김건희를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불러서 조사를 하느냐. 네. 사실 저는 아직까지는 조금 반신반의하고 반신반이다. 네. 네. 왜냐하면 뉴스타파 등을 통해서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만 이른바 내란이 발생하기 전까지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잘 했더만요. 네. 그러니까 수사를 정말 꼼꼼하게 굉장히 잘 많이 불렀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네. 했는데 행동은 굉장히 미적거렸더라고요. 그래서 내란이라는 어떤 그런 변수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과연 창원지검이 지금과 같은 스탠스를 유지할 수 있었겠느냐?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아니 그 황금폰도 뭐 멀쩡하게 압수수색할 때 그 일부러 막 놓친 거 아닙니까? 그 정도 되면. 네. 조장에. 그럼요. 네. 그러니까 녹색 상자. 그럼요. 네. 녹색 상자. 그 압수수색 해봤던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찌됐든 중앙지검으로 일단 이송이 됐기 때문에 김건희를 부르느냐 안 부르냐가 결국에는 거기서 갈라진다라고 보고요. 제가 이제 한 가지 또 연관돼서 보고 있는 포인트는 비화폰과 관련해서 네.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노상원 비화폰이 됐든 뭐가 됐든 지금 이 경호처 압수수색 김성훈이라든가 이광훈이라든가 이 본부장 있지 않습니까? 압수수색을 경호처가 맡고 있잖아요. 네. 검찰이 구속영장을 또 신청했는데 또 고민 중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번 세 번째 구속영장 세 번째 신청이죠. 구속영장 네. 고민 중인데 결국에는 전 그것도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비화폰, 네. 비화폰 자체도. 네. 그러면 검찰이 이번에 구속영장을 법원에 신청을 하냐? 이제 그것도 하나의 바로미터가 될 것 같아요. 시험대. 이게 연관이 돼 있어서 음. 결국에는 중앙지검이 됐든 검찰이 됐든
김건희를 부를 수 있느냐. 음. 그러니까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한 두 가지 정도로 저는 일단 그러니까 결국은 김건희 여사를 조사할 수 있느냐 네. 이게 명태균 게이트를 새롭게 수사하게 돼 새롭게는 아니겠지만 서울중앙지검의 그런 포인트인 것 같고 결국 이런 연장선상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도 헌재에 나와서 묘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에 대해서 사적인 가전사를 언급했다 이런 자락을 하나 깔아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 말 실수한 겁니다. 어. 제가 비아폰에서 좀 더 재밌는 이야기를 네. 조금 이따 제가 해드리고요. 그럼 이제 김봉식 청장 이야기 나왔으니까 그거부터 할까요? 네. 네. 이게 대통령과 그 영부인이 있지 않습니까? 관제에서 나오거나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나오거나 하면은 나와서 어디를 갔는지 언제 어디를 갔는지를 꼭 아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두 개 부서가 있습니다. 네. 경호처장과 서울경찰청장입니다. 아. 왜 알 수밖에 없냐면요. 건물 밖을 나오면은 아무리 비공식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검은색 그냥 일반 승용차로 네. 그랜저로 합니다. 해가지고 그 순찰대 부대장이 뒤에서부터 무전을 칩니다. 어디로 가니까 신호기를 계속 열으라는 식으로요. 네. 이런 식으로 비공식 에스코트를 해주거든요. 네. 근데 모를 수가 없죠. 어. 모를 수가 없고 경호처장은 바로 그 우리 옛날에 인수문이라고 있죠 저기요. 그 문 네. 짜라락 열리면 그때부터 경호가 붙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알 수밖에 없는데 김봉식 그 서울청장이 자 우리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그날 12월 3일 날 20시 가서 너 뭐 했니? 그러니까 아 계엄에 대해서 뭐 쭉쭉쭉 이야기하고 뭐 격리 배치 뭐 이렇게 지도권에서 이야기하고 네. 어. 중요한 말 한마디 했어요. 계엄의 이유에 계엄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네. 지극히 개인적인 가정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이 말이 큰 실수한 겁니다. 그럼 뭐냐? 참 이걸 갖다가 바로 타 그냥 말해드리고 싶은데 언제나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12월 그날이 계엄이 12월 3일 20시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12월 2일 날 무언가 이벤트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개인적 가정사와 관계된 무언가 이벤트가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걸 갖다가 경호처장만 아는 게 아니고 서울청장이 알았다는 말은 그래가지고 한남동 공간 밖을 빠져나오는 이벤트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아. 네, 이렇게 추론해 보시면은 네. 무슨 이벤트인가 어느 정도 아실 수 있을 건데, 아 그거는 참 정말 그 우리나라 아직까지는 영부인이시고 네. 그다음에 그 개인적인 인격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좀 네. 한정되는 면이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 시청자께서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12월 2일 날 있지 않습니까? 국정원장한테도 문자를 넣어요. 아 그러니까 예. 근데 그 비아폰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비아폰을 써봤는데 이 비아폰을 가진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냐면은 아침에 화장실 갈 때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러면 안 된다. 아무리 급하거나 네.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려도 비아폰은 꼭 들고 들어갑니다. 아. 자 사우나 할 때 있지 않습니까? 네. 개인 사우나 연무관이라고 있거든요. 네. 연무관 사우나 가면은 이 지퍼백에다가 아. 비아폰 들고 있는 넣어놓고. 사람. 네. 방수팩에 이렇게 하면서 이건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어. 언제 전화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예. 비아폰 관리는 원래 그렇게 하거든요. 네. 저도 그랬습니다. 특히 이제 수영하잖아요. 한 번 왔다 갔다 하는데 비아폰 전화 왔나 보고 또 왔다 갔다 하고 또 왔다 갔다 하고 또 이렇게 합니다. 예. 어. 왜냐하면 그거 안 받으면 큰일 나거든요. 그거 안 그러니까. 받으면 합줄이 떨어지니까. 근데 12월 2일 날 문자로 받았거든요. 네. 조태용 국정원장은 성격 스타일이 아주 우리처럼 이렇게 좀 덜렁덜렁한 성격이 아니고 꼼꼼한 성격이거든요. 꼼꼼하게 살피니까 네, 그런데 이 양반이 비아폰 문자를 안 받았다. 소위 말할 익십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딱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즉시 대답을 하면은 이게 부메랑이 빙빙빙빙 돌아와서 내 목을 치거나 아니면 즉시 대답하면 안 될 일. 그러니까 보고 모른 체 한 겁니다. 또 모른 체 하고 그래 있다가 네. 12월 3일 날 이제 생각을 엄청 고민했을 겁니다. 어디까지 답변하면 좋을까. 그러면 이제 12월 2일, 3일 에 어떤 이벤트가 있었나 대충 우리 이제 시청자들은 유추가 가능하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알려주세요. 좀 알려주세요. 어떤 거죠? 잘 근데 모르겠어. 예. 저는 좀 약간 상상이 가는 바가 있긴 예. 한데. 아니 그러니까 예. 사실 저도 그 조태용 국정원장이 12월 2일 날 문자를 보냈는데 네. 그 다음 몇 시간 텀이 있잖아요. 맞아요. 답장을 예. 한 게. 저는 그 두 가지라고 봤거든요. 네. 하나는 어떤 거를 하라고 음. 지시를 내리고 나서 그걸 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를 보고 있을 가능성. 아. 나머지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게 왔어요. 이거 하라고. 근데 이걸 하면 나중에 걸리면 뭐한테 자기한테 엄청난 뭐가 온 것 같아. 네. 그래서 그냥 모르는 척하고 나중에 이게 사후적으로 네, 뭔가 수습이 이렇게 됐을 때 그때 예. 한 것처럼.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개인 가정사에 대한 그렇죠. 개인적인 이야기를 예. 서울경찰청장 김봉식이
대통령하고 여하는 과정에서 야 뭐 그런 일 있었잖아. 나 그것 때문에 말이야 도저히 안 되겠어. 해야지. 이신저심을 알아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결과적으로 이벤트는 어디서 생겼냐? 관저 밖에서 생겼다는 겁니다. 관저 안에 생긴 게 아니고 관저 안에 생기면 서울청장은 모릅니다. 그거는 경호처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경호실장 이게 박종준 처장은 안 하고 네. 경호차장하고 김신부장이 하거든요. 네. 그 둘이만 딱 압니다. 다른 모릅니다. 아. 그런데 서울청장이 대통령 뭐 이런 일 이것 때문에 하는 거야 맞지? 그러면은 예 할 정도면은 결과적으로 그 이벤트는 관저 밖에서 했었다는 거죠. 그런 식의 추론이 충분히 가능한 대목이다. 지금 댓글은 난리가 네. 났습니다. 알려주세요. 네. 5,000명 더 들어오면 알려드립니다. 뭐죠? 근데 관저 밖에서 야외 부부 싸우는 건가요? 뭐죠? 제가 보니까 이거 네, 네. 오래 안 갑니다. 왜냐하면은 곧 백일하이 드러나겠죠. 저번에 네. 그 공차 있잖아요. 공차. 네. 공차 아침에 위장 출근 차량 예. 공차라 그러거든요. 공차도 다 금방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네. 이거는 뻥카. 이거는 이제 전부 다 제가 보니까 알만한 사람들 다 압니다. 꽁꽁 싸매더라도 알 수 있는 싸매더라도 어차피 것이고.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근데 나오면 참 우리나라 좀 국격의 풍미가 좀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네. 저 말고 다른 사람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그 행정관님 같은 경우에는 공직기강에 근무를 하셨다 예. 보니까 통상적으로 이제 공직자들이 영부인하고 이렇게 소통을 한다 이런 상황들이라는 게 아래에서 스크린이 돼가지고 올라오는 경우들이 좀 왕왕 있잖아요. 예. 조태용 원장 보면 이렇게 문자까지 주고받을 정도면은 평소에 접촉도 잦았을 것 같고 전화도 했다거나 그 앞에 있었던 예. 그 예단할 수 있는 징후들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제일 네. 궁금한 게 제가 비화폰 얘기를 2달 전부터 제가 제일 먼저 꺼냈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정말 그때 제가 궁금하다 그랬어요. 비화폰은 불출대장과 송수신 내용만 남아 있습니다. 네. 그 불출대장은 저번에 윤건영 의원도 있지만 네. 김광호 처장이 없애라 그러니까 그거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 준용구 보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네. 안 보내 안 지워 안. 그럼 없앴죠. 공룡소로 송대죄로 형사처벌됩니다. 네, 네. 누가 그거 따르겠습니까? 그래서 안에서 남아 있었죠. 네. 저는 영부인한테 비화폰이 상시적으로 지급됐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과연 한 대가 지급됐을까 몇 대가 지급됐을까가 되게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2024년 3월부터 10월까지 과연 그 비화폰으로 영부인께서 12월 3일날 계엄 있었잖아요. 네. 네. 이게 저는 12월 3일은 별로 관심 없고 당일은 네. 3월부터 10월까지 그 비화폰으로 과연 누가 통화했을까? 이게 되게 궁금하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비화폰 중에서 뭐 국방장관, 안행부 장관 이렇게 된 내용이 있는데 네. 뭐 테스트 1, 테스트 2, 테스트 네. 3 되는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예비폰입니다. 네. 이제 해외 행사 같은 데 가면은 그걸 중에 한 대를 영부인들이거든요. 네. 따로따로 행사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네. 의전이나 경호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테스트폰을 누가 썼는지 네. 뭐 지금 나온 거 세대 아닙니까? 음. 테스트 특, 테스트 수, 테스트 예. 네. 예. 그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비화폰이 정말 그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 혹시 민간인한테 지급됐다면은 이건 큰일입니다. 그랬는데 지급도 됐더라고요. 네. 노상원 전 사령관한테 예, 가 예. 있었던 거죠. 테스트 그러니까. 예로 네. 돼 있었죠 이제. 예. 예. 그게 테스트 예비계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하여튼 그 남발형 하나는 기가 차게 붙입니다. 예. 저도 그래서 좀 관심 있게 보는 대목이 김용현이 저 검찰 자진 출석하기 전에 네. 대검 이진동 차장이랑 비화폰으로 통화를 하죠. 맞아요. 노상호대 네. 비화폰이었잖아요. 노상원 비화폰이었거든요. 또 직걸로 안 했어요. 9481로 했어요. 맞아요. 그 테스트 A 아닙니까? 네. 근데 노상원이 그럼 그 썼던 그걸 이제 반납을 한 거잖아요. 네. 근데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다시 줬더니. 다시 노상원한테 줬거든요. 음. 그러면 노상원이 잡힐 때까지 어. 그 비화폰으로 누구랑 통화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렇죠. 네. 이 통화를 누가 했을까? 누구와? 왜냐하면 다 지금 검찰 조사가 있고 잡혀 들어갈 사람 다 잡혀 들어갔거든요. 네. 네. 그러면 노상원이 통화할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제한적인데 맞아요. 더더군다나 네. 비화폰을 사용하는 사람은 여기까지만. 네. 경호처에서 비화폰의 서버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비화폰 서버에 대해서 서버에 대해서요. 김성훈 예. 차장입니다. 아. 거기는 특기가 통신특기입니다. 아, 네, 그건 맞아요. 네, 네. 왜냐면 제가 그 신임 직원 때 교육시켜서 알거든요. 네. 거기는 통신특기이기 때문에 비화폰 서버가 얼마 정도 용량이 되면 자동적으로 삭제된다는 것도 알고 다 압니다. 저는 그래서 제일 진짜 궁금한 게요. 검찰이 김성훈 처장하고 이광우 본부장의 영장을 계속 기각하잖아요. 네. 지금도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왜 기각할까 참 저는 되게 궁금해요. 왜냐하면은 이 판사의 판결문은 합리적 의심이 그 배제될 정도로 범죄가 소명돼야 네. 유죄 판결을 내리는데 그렇겠죠. 구속영장 어떻게 하면은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됩니다. 네. 그만큼 소명이 안 돼도 돼요. 네. 혹시 저는 이런 일은 절대 없길 바랍니다. 2024년 3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검찰에서 영부인 비하폰을 받으신 고위 간부님은 지금이라도 용서를 받으려면 자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있었다고 한다면은 네. 그런 상황인 건데 그리고 이제 그 홍장원 전 차장의 예. 그런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예. 이제 박지원 의원님하고도 깊이 얘기를 나눴는데 사실은 우리 박관천 행정관님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네. 말해서 몇 년 전에 본인 모습을 보는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그렇기 네. 때문에 약간 어떤 감회가 좀 들었습니까? 코끝이 찡했는데 네. 지금 제 양반이 그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근데 제가 그때 한번 겪어봤잖아요. 네. 정신이 없더라고요. 네. 거의 막 저는 제가 문건을 공개하지도 않았는데 그 문건이 터져버리니까 언론에 나온 거죠, 사실. 예, 언론 세계로 나와버린 거죠. 음. 근데 지금 홍장원 차장은 그때 제가 후회하는 게 그겁니다. 음. 이럴 때는 있지 않습니까? 감추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공개하는 게 낱낱이. 좋습니다. 네. 낱낱이 있는 그대로. 그리고 홍장원 차장의 말에 대해서 지금 자꾸만 말이 이게 틀리네 저게 틀리네 뭐 세 번이나 네 번이나 하지 않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그 조태용 그 원장의 소리인데요. 우리가 이제 범인을 수사하지 않습니까? 범인을 수사하면은 자 오늘 부르고 내일 또 부릅니다. 같은 거 또 물어봅니다. 또 물어보고 또 물어봅니다. 그렇죠. 네. 말이 조금씩 틀립니다. 그런데 진술의 동일성, 즉 특별히 신뢰할 만한 진술은 어떻게 있냐면은 맥락이 쭉 같으면 맞는 겁니다. 네. 자 조폭끼리 이제 막 모여서 막 회합을 합니다. 그럼 누구 언제 모였어? 그럼 우리 중국집에 모였습니다. 그럼 뭐 먹었어? 뭐 먹었는데 얘가 하루는 짜장면 먹었다 했다, 하루는 짬뽕 먹었다 막 바뀌어요. 네. 근데 그 모인 게 맞으면은 그건 그대로 인정되는 겁니다. 특히 계엄 상황에서 네. 김용인 장관은 폰 2개를 들고 막 했지 않습니까? 네. 얼마나 정신없었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이상한 말을 하나 하죠. 그 김용인 장관이 네. 계엄이 그 해제 의결되니까 네. 상훈아 이제 어떡하냐 그러죠. 네. 전화해서. 그거는 말입니다. 저도 군생활을 좀 했는데 국방부 장관이 장군들한테 하는 말투가 아닙니다. 그거는 결과적으로 김용현도 노상원도 같은 내란의 참모라는 겁니다. 그럼 이 정점에 누가 있느냐는 거죠. 제 말은요. 정점에. 그렇겠지. 네. 예. 상원아 이제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김용현은 내란 모의의 참모장. 그다음에 노상원은 작전 참모였죠. 네. 근데 이게 이제 흩어졌어요. 네. 그럼 참모장은 당연히 작전 참모한테 물어봐야 우리 캡틴한테 보고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네. 네. 이 말투 하나하나에 네. 답이 전부 다 있구나. 의미가 다 본인들 스스로 다 자백한 겁니다. 어. 제일 자백 많이 한 사람요.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다 자백했잖아요. 예. 저는 범죄를 저렇게 자백하시는 분 처음 봤어요. 네. 예. 아니 그리고 이제 그 홍장원 전 차장을 상대로 이제 조태용 원장이나 이렇게 보수 언론이 공박을 하는 거 보면은 메모가 4개다라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 4개 메모 다 체포 명단이에요. 본질적으로는. 그렇죠. 뭐가 다릅니까 이게? 네. 이게 본인도 그럴 거다 막 갈게 썼잖아요. 네. 갈게 쓰고 이거 하다가 다음 날 또 날이 지났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얼마나 가슴이 두근두근 하겠어요. 어. 야 어제 너 봤지? 야 이거 다시 정리 좀 해봐. 그거지. 보장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겁니다. 네. 근데 같은 종류예요. 네. 그걸 자꾸만 있잖아 논지를 흐리려고 하면은 그거 안 된다니까 뭐 의원이니 요원이니 그다음 바이든이 난리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딱 김영국 재판관이 한마디 하지 않습니까? 뭐 저 네. 단전 그 문제가 나와가지고 네. 그게 뭐 각종건이가 지 맘대로 한 거다. 김현태가 지 맘대로 한 거다 하니까 딱 김영국 재판관 하나 물어보잖아요. 좋아요. 단전을 그러면은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지시를 이행하려고 단전한 겁니까? 결과적으로 국회 해산시키려고 단전한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쓸데없는 자꾸 군더더기 소리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 주 헌법재판소에 홍장원 네. 홍장원 예. 네. 홍장원 전 홍장원입니다. 1차장을 네. 부르잖아요. 네. 이게 이제 윤석열 변호인 측의 전략인 것 같은데 이게 와서 이제 신빙성을 계속 흔들겠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그렇죠. 네. 네. 근데 이게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뭐 메모지가 어떻고 이거는 굉장히 좀 그렇죠. 부수적인 거고. 네. 핵심은 혼신님이, 자 정치인 체포 명단. 아니 그러니까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만 누군가로부터 그 얘기를 들었으면 명단을 들었으면 여인영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음. 네. 그 얘기를 들었으면은
뭐 홍장원 전 1차장을 막 흔들어가지고 네.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이 그럼 거짓말했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네. 이미 복수로 네. 조지호 전 경찰청장부터 청장. 시작해가지고 명단을 직접 들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금. 크로스 체크가 너무 많이 되고 그러니까 있죠. 굳이 네. 홍장원 전 차장의 신빙성을 갖고 흔들지 않더라도 이미 크로스 체크가 다 됐기 때문에 네. 이것만으로도 이미 이번 그 비상계엄의 위법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끝난 거거든요. 그럼 네. 그거 하나만으로 탄핵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메모가 20장이 있든 30장이 있든 중요한 게 본질에는 아니에요. 아무런 영향 그거 조선일보만 중요해. 조선일보만. 그리고 이거 있잖아요. 얼마 전에 보니까 뭐 조선일보도 빨갱이 다리 붙어 있더라고요. 정광훈 목사. 맞아요. 우리나라 빨갱이가 왜 이리 많아요? 빨간색을 메고 왔는데.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이거 올 때 놀랐어요. 오늘 빨간색을 몇 년? 그러지 않을까 했는데. 그 논리를 들으면 우리나라에는 빨갱이 숫자가 더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홍장원 보통 차장 국민보다. 한 번 더 물은 거 있죠. 네. 이거 제가 보니까 윤 대통령 변호인 날에서 정말 이거 윤 대통령처럼 자살골 넣은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아무리 그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을 불러서 그 말을 하더라도 재판장에 딱 불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재판관은 제3자 입장에서 봐버립니다. 그러니까 또 말이 좀 약간 흔들릴 수가 있어요. 이 나중에 홍장원 차장은 제가 보니까 형사재판에도 불려갈 것 같아요. 증인으로요. 이거 홍장원 차장 아마 다음에 형사재판에 증인 불러가면 세 번째 불려가는 거 아닙니까? 네. 더 또렷하고 유창하고 상세하게 이야기할 겁니다. 이거 오히려 이 내란 혐의를 갖다가 뚜렷하게 만들어준 사람이죠. 증명하는데 네. 아주 가장 뚜렷하게 형사재판에서 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변호인단이 이거 자충수 둔 겁니다. 네.